네, 안녕하세요. 키움국어 논술입니다. 저희가 프로그램들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셔서 프로그램에 대한 좀 간단한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항상 그 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1학년인데 보내고 싶다, 2학년인데 언제 오픈하냐 이런 문의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오랜 고민을 하다가 저희도 이제는 좀 준비를 같이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더 구상을 했습니다. 이제 정도클럽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거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목동에서는 사실 좀 유명한 연구소인데 CPS 사고력 연구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뭐 대치동에 황소수학 보내기 전에 CPS 보내고 이런 코스들이 있는데 거기서 개발한 독서 프로그램이고요. 1학년, 2학년들을 대상으로 논술 프로그램을 꾸리지 않은 건 사실 1학년, 2학년 때는 의미 독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없고 아직까지는 글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숙지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좀 적다 보니까 이거를 학원에서 좀 해결을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기획하게 된 프로그램입니다. CPS는 제가 원래부터 알던 프로그램이긴 했어서 저도 사고력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정도클럽을 같이 함께 하게 됐고요. 이게 논술에 가깝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상 정독이다 보니까 국어 영역에 가까운 프로그램입니다. 정답이 있는 독서라는 이 프로그램은 국어에 기반한 독서인데 글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훈련입니다. 그 예전에 저희 때 같은 경우에는 제가 30대 뭐 중반 40대를 가까이 하지만 저희 때는 속독이라고 해서 많은 책들을 읽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만 한두 권의 책을 읽고 막 한 달에 5권의 책을 읽고 그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책을 읽는 훈련들이 유행을 했어서 저 역시 속독학원을 좀 오래 다녔었는데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정독을 하는 방법을 모르는 상태로 많은 책을 읽게 됐을 때 분명 활자는 읽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자체는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총 4회차에 한 권의 책을 읽는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에 뭐 한국 문학, 외국 문학, 한국 문학, 한국사라고 해서 초등부 이제 3학년, 4학년 때부터는 편독을 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고전은 너무 재미없어, 과학은 너무 어려워, 이론이 들어가면 괴로워라고 하면서 읽기 싫은 책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꾸역꾸역 읽더라도 정확하게 소화가 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 저희는 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한 달에 한 권 정도의 책을 읽으면서 이 같이 정확한 의미 독해라든지 추론이라든지 이런 해석들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글을 정확하게 읽는 것부터가 시작이거든요. 국어 영역은 흔히 말하는 대치동에서는 집을 팔아도 건물을 팔아도 국어 성적은 못 올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학년 때부터 읽기 훈련, 독해 훈련, 독서 훈련들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고 소감문 형식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혹은 자유롭게 책을 읽고 와서 레포트 하나를 쓰고 선생님이 검사해주고 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물론 많은 책을 자유롭게 읽는다는 거에 있어서는 물론 강점이 되기도 하겠지만 정말 이거를 정확하게 해석하면서 소화했냐라는 항목에서는 물음표인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좀 비교해 보면서 정독하는 게 가장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했고요. 저도 저희 아이한테 정독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학원 프로그램으로 갈 때는 이렇게 시스템화된 것들을 사용해야 되니까 정독 클럽을 선택한 거고요. 1학년, 4학년 때 필요한 거는 사실 많이 읽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의미 단위의 연결, 그리고 글과 소리 정확하게 읽으면서 발음을 내가 체득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르게 쓰고 읽고가 필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 저학년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최대 인원은 5명을 넘기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5명 넘기지 않는 이유는 책을 정확하게 읽는 훈련들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들이 참여가 되면 그만큼 할당되는 시간이 좀 적겠죠. 그래서 6명이 넘어가게 되면 힘들다라고 판단을 해서 1학년 기준 최대 5인 이내로 마감을 할 예정이고요. 2, 3학년은 상황에 봐서 6명까지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뭐 많이 운영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제대로 훈련하고 싶다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많은 인원으로는 운영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뭐 카페든 블로그든 보셨을 텐데 마감이 좀 빠른 반이고 대기가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픈하면서 등록하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4, 6학년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프레임을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또 프레임 국어에 대한 것들도 이어서 영상을 올릴 건데요. 프레임 국어라는 것은 이제 국어에 17가지의 프레임이 있어요. 그 프레임들을 책에서 같이 풀어가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책 한 권을 읽을 때는 저학년과 고학년은 다른
다릅니다. 근데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정확하게 읽는 훈련이 되면 사실 정독이라는 게 세팅이 되면 어떻게 글을 읽어야 될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틀렸어요. 흔히 이제 영어학원 가면은 이 친구는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문해력의 문제다 하면서 논술학원 보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도 1학년, 3학년 때 이게 정확하게 읽고 뭐가 중요한지 여기에 대한 접근들이 무엇인지 인물 간의 관계는 어떠한 건지를 선생님과 함께 풀어가는 과정에서 이 정확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게 독서다 보니까 저희는 종이책은 사실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온라인 프로그램에서 독해 영역이 있긴 하지만 저학년에게 제일 중요한 건 패드 학습보다는 종이책과 연필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뭐 패드형 훈련은 제가 지향하는 바는 아니고요. 유창하게 읽는 훈련을 의미와 글자, 소리를 연결하는 훈련들을 같이 하면서 유창성을 좀 키우도록 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접근하고 싶은 친구들은 1학년부터 3학년이에요. 왜냐면 3학년부터는 잘하는 친구들은 논술로 가거나 프레임북어로 가도 상관이 없는데 저학년 때 글에 대한 저항성을 좀 키우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거의 뭐 긴 글 나온다 그냥 읽지 않고 대충 문제 풀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글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훈련은 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요 3학년 전까지는 이 정도 훈련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많습니다. 이게 논술과 토론에 대한 영역들도 있고요.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말하고 쓰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서술형 쓰기가 물론 또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정독 클럽은 다독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읽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좋지 않나요? 물론 배경 지식을 넓히는 게 좋지만 활자만 읽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뭐 저도 제가 논술학원을 운영하고 이렇게 많은 칼럼들을 쓰기도 하지만 저도 마음이 없이 정해진 과제를 기한 내에 해야 할 때는 정확한 의미가 해석되지 않거나 소화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무작정 많이 읽는 것보다 제대로 읽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떤 영역을 다루든 어떤 지문을 다루든 저항성 없이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정확하게 읽어야 그걸 기반으로 생각이 확장되고 심화 문제, 서술형 문제, 그리고 글쓰기까지도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정독하는 과정에서 이제 1년에 12권의 책을 보는데요.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뭐 글이 조금 글밥이 적다 보니까 이거 읽어서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부교재를 또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에 해당하는 것들 그리고 본인 생각에 해당하는 것들 독해력에 해당하는 것들은 저희가 정독과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2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정독만 하는 건 아니고요. 부교재 2권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책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하자면요. 이 책을 먼저 저희가 이렇게 4개의 챕터로 쪼갭니다. 4회차로 쪼개서 수업을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친구들은 예술에 약한 친구들이 있고 과학에 약한 친구들도 있고 고전, 외국 문학에 약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읽기 전에 생각해봐요 라고 해서 본인이 이 영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나 관련된 레퍼런스들을 좀 한번 쓰는 시간들 간략하게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를 냈을 때 이게 저희가 1단계, 3단계 퀴즈가 있고 4단계, 6단계 퀴즈가 있어요. 여기 보면 퀴즈라고 해서 문제죠.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그 프레임에 입각한 퀴즈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의미추론, 뭐 인과관계, 사실관계, 뭐 문맥 독해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17가지를 구분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프레임에 입각해서 문제를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국어학원에서는 객관식으로 답인지 답이 아닌지에 대한 기본적인 감만 있으면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하게 됐을 때는 이게 내가 정확하게 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운으로 맞추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나중에 서술형 평가에서 또 점수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게 다 주관식으로 풀다 보니까 정확한 해석과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 문제를 풀 수가 없게끔 설계를 해놨습니다. 이게 사실 CPS가 제일 잘하는 거더라고요. 사고력 훈련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뭐 황소 수학 가서 이렇게 테스트 보면은 답이 없어요. 다 사고력이거든요. 뭐 나무 쌓기 해놓고 이 나무 쌓기를 뭐 몇 바퀴 돌렸을 때 뭐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은 답이 존재하지 않고 본인의 생각을 놓치지 않는 선에서 계속 사고력을 키워가야 정답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내신처럼 뭐 문제를 바로 답으로 직결하는 거에 대한 훈련들을 선호하진 않거든요. 근데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국어학원을 다니는 것보단 논술이나 이런 독서 훈련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하지만 독서도 읽고 소감문으로 쓰는 것은 한두 번은 괜찮지만 그걸 장기간으로 가기에는 그냥 감상문만 쓰다가 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어떻게든 좀 프레임을 잡아주는 훈련들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어휘나 서술형 훈련 같이 문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휘 클리닉이라고 해서 이제 추론하는 방법들을 연습을 해요. 근데 이 영역이 왜 중요하냐면 친구들 중에서도
감정적인 영역에서 부족한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닌데, 글을 정확하게 읽어서 답을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글을 정확하게 읽는 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추론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활자로 나타나지 않은 그 이면의 숨은 내용들을 추측하고 생각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이게 활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은 문제들을 틀리는 그런 중학생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암기했고 문제집에서 봤던 문제까지는 잘 푸는데 그 이외에 이면에 숨겨져 있는 추론이 안 되는 경우들은 내신에서도 막 100점 맞지 못하고 한두 개씩 틀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도 물론 중간고사 뭐 다 평균 93점, 94점 맞긴 하지만 그게 100점까지 계속 올라가지 못하는 영역 이 추론 영역이긴 해요. 이게 한두 번으로 계속 내신 다루듯이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다 보니까 생각을 다방면으로 열어두고 추론하는 훈련들은 계속 꾸준하게 습득해 나가야 된다. 그게 이제 사고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읽기 입장성은 3학년까지 저희가 시킵니다. 낭독을 총 3번을 시키고요. 이렇게 발음을 보면서 발음을 정확하게 읽는 훈련, 그리고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의미 단위로 빗금을 끄라고 해요. 그래서 뭐 영수는 오늘 학교에 갔다에 영수는 띄우고 오늘 띄우고 학교에 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수는 오늘 학교에 갔다 이렇게 의미 단위로 연결한 것들을 빗금을 쳐서 구분 짓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무엇이 어떠하다 이런 식으로 주어 서술어에 대한 구분들을 계속 은연중에 할 수 있게끔 훈련을 합니다. 물론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 2학년 친구들은 많이 틀립니다. 의미 단위로 끄어 읽는 것들, 그리고 중심 문장을 찾는 것들, 요약을 하게끔 하는 것들은 되게 어려운 거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만 이것도 꾸준하게 하다 보면 늘어나는 파트고요. 이게 제가 말하는 그 파트예요.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라는 거에 있어서도 이게 주어, 서술어구 같이 구분해서 읽는 연습들을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요약하는 걸 합니다. 요약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긴 지문들을 놓고 봤을 때 그 지문들을 적절한 중심 문장과 핵심어 위주로 요약을 할 줄 알아야 그 글을 정확하게 소화했다라고 보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파트에서는 저희가 누가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해서 요약하는 방법 훈련들이 한 챕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학년, 이게 지금 5학년 4월호예요. 위에 저희가 2학년 1월, 5학년 4월 이렇게 학년별로 진행되는 수업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독서 노트를 5학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도서에 독서 노트가 별도로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정독클럽은 저희가 주 1회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정독과 논술 해가지고 1회, 1회에서 2회로 세팅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요거는 관련한 시간표는 우선 마감되지 않는 반들만 저희가 공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 블로그 참고해 주셔서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요. 90분 정독 훈련과 30분 국어 학습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책을 90분간 읽고 문제를 풀고 서술까지 한 다음에 부족한 영역들은 국어 영역에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책만 읽고 끝내기에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어휘들도 많다 보니까 저희가 어휘 노트에 정리하고 그 어휘에 대한 것들을 내 문장으로 만들고 하는 그런 훈련들은 더 있고요. 1학년 같은 경우에 90분 정도 이라고 저희가 해놨긴 했지만 한 70분 정도 그리고 이제 90분 뭐 국어학습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학년에 따라 조금 변동은 있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정독클럽 설명해 드렸고요. 관련한 저희가 수업 내용들은 블로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